여러분, 혹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실 때마다 변기 위에 하얗고 작은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 순간 잠깐 의아해하다가도 내가 오늘 물을 적게 마셨구나 또는 급하게 소변을 봐서 그럴 거야 라고 쉽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로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런 단순한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소변의 거품은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인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끈적하고 미세한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변기 위에 남아있는 경우 이는 신장이 손상되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 균형을 유지하는 필수 기관인데 기능이 한번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문제는 신장이 망가져가는 과정이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초반에는 통증도 없고 눈에 띄는 특별한 증상도 없어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소변 거품이 늘어나고 부종이 생기고 숨이 차면서 병원을 찾게 되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절반 이상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 거품은 바로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막아줄 수 있는 첫 번째 경고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변에 나타나는 작은 거품 하나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단순히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은 여러 방식으로 건강의 이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장이 보내는 신호는 특히 조용하지만 치명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품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순간 이미 소중한 골든타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동안 저는 소변 거품이 왜 생기는지, 어떤 경우에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신장을 지킬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현상 자체가 항상 위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변을 높은 위치에서 빠르게 보게 되면 수압 때문에 순간적으로 공기가 섞여 큰 거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거품은 마치 탄산음료를 따를 때 생기는 거품처럼 잠깐 일어나더라도 금세 사라지고 변기 물을 내리면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또한 소변을 보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셨거나 체내 수분이 일시적으로 많을 때도 희미한 거품이 잠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작고 미세하며 끈적하게 표면에 붙어있는 거품입니다. 이 거품들은 마치 비누 거품이 겹겹이 쌓인 것처럼 작은 방울들이 촘촘히 모여있고 시간이 지나도 잘 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변기물을 내려도 거품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둥둥 떠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단백뇨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와 공기와 만나면 안정적인 거품을 형성하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많은 환자분들이 초반에는 이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거품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임상적으로 보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거품의 생김새와 지속시간을 잘 관찰하세요. 그것이 신장이 건강한지 위험한지를 구분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입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고 신호를 무심코 흘려보내는 순간 이미 신장은 조용히 손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노화와 함께 점점 더 취약해지는데 이때 나타나는 거품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변기 위에서 마주하는 그 작은 거품이 사실은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품이 단순한 현상인지 아니면 신장의 이상을 알리는 위험 신호인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바로 이어지는 설명에서 그 구체적인 자가진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끈적하고 작으며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품이 며칠 동안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상태는 단백뇨라고 부릅니다.
단백질은 원래 혈액 속에 있어야 할 중요한 영양소이자 몸을 지탱하는 근본 물질입니다. 그런데 신장이 손상되면 혈액에서 걸러진 단백질이 다시 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 단백질이 공기와 섞여 안정적인 거품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경우 하루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단백질은 150mg 이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 양이 하루에 수그램을 넘어서는 경우도 흔히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몸에서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소변이 조금 거품 낀다거나 아침에 발목이 살짝 붓는 정도 외에는 특별한 증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고 결국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 기능이 손상되면 혈액 내 노폐물이 쌓이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도 깨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점차 피로감, 두통, 부종, 고혈압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심장이나 뇌혈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소변 거품은 단순히 소변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신호라고 보셔야 합니다. 임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거품을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무시하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신장 기능이 절반 이상 손상되어 있는 환자들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무리 치료를 해도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망가지는 장기이기 때문에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반복적으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소변 거품은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이며 그 신호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품이 3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히 물을 적게 마셨다는 변명으로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생활습관 관리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신장 기능을 상당 부분 회복시킬 수 있지만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는 회복보다는 진행 억제가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변기 위에서 마주하는 그 작은 거품 하나가 사실은 건강 수명을 지키느냐 잃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신장 손상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왜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이 손상되는 과정은 한순간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 점점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장 첫 단계는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신장의 여과막이 약해져 단백질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소변에 미세한 거품이 형성됩니다. 대부분 이 시점에서는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어 단순한 소변 변화 정도로만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신장은 분명히 손상을 받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종입니다. 발목이 잘 붓거나 아침에 눈꺼풀이 무겁게 붓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신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체내 수분과 염분이 정체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종은 처음에는 오후나 저녁에 심해졌다가 아침이면 가라앉기도 하지만 점차 하루 종일 지속되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전신의 피로감과 호흡 곤란이 나타납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지고 예전에는 거뜬히 하던 일상적인 활동조차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는 노폐물이 몸속에 쌓이고 적혈구 생성이 줄어들면서 빈혈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식욕이 급격히 떨어지고 구역질이나 구토 같은 증상이 잦아집니다. 체내 독성 물질이 증가하면서 입맛이 사라지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심한 경우에는 의식이 흐려지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신장 기능이 대부분 상실되어 투석이나 신장 이식 외에는 생명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처럼 신장이 손상되는 과정은 점진적이지만 일단 한 단계를 넘어가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합니다. 거품이 보이는 초기 단계, 즉 첫 번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단순히 신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 전체가 무너집니다. 혈압이 오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며 뇌혈관에도 큰 부담을 주어 뇌졸중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뼈 건강과 면역력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국 신장 손상은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 전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 거품이라는 작은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신장의 비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설명에서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직접 건강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장 손상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스스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체크하는 습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변 거품은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먼저 아침 첫 소변을 본 뒤 변기에 남아있는 거품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소변에서 생긴 거품은 대개 1, 2분 내에 금세 사라지지만 신장 손상으로 인한 단백뇨일 경우 10분 이상이 지나도 여전히 표면에 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확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품의 모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줄기 때문에 생긴 거품은 크고 불규칙하며 쉽게 터져 없어지지만 단백뇨로 인한 거품은 작고 조밀하며 서로 겹겹이 쌓이면서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마치 비누 거품을 쌓아놓은 것처럼 촘촘하게 모여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거품의 지속성과 함께 소변의 색깔과 양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평소보다 소변색이 진해지고 양이 줄었다면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품의 발생 빈도입니다. 하루 중 가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소변을 볼 때마다 꾸준히 거품이 형성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발목에 남는 양말, 자국, 아침 기상 시 눈꺼풀이 유난히 부어있는 모습, 하루 종일 이어지는 피로감 등은 이미 신장이 부담을 받고 있다는 추가적인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가진단만으로 정확한 병명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를 꾸준히 기록하고 관찰하는 습관이 조기 발견의 열쇠가 됩니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가 며칠 동안 거품이 계속 사라지지 않았다는 자가 관찰 내용을 바탕으로 검사를 진행해 조기에 질환을 발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가진단은 단순히 불안감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이상을 스스로 인식함으로써 병이 깊어지기 전에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예방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단 몇 분만 시간을 내어 소변 상태를 관찰한다면 그것이 평생 신장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심코 흘려보내지 않고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몸이 보내는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많은 분들이 흔히 가지는 오해와 착각, 그리고 그것이 왜 신장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 함정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 우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적게 마셔서 그래요.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닙니까?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단순한 안일함을 넘어 신장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수분이 부족하거나 급하게 소변을 보았을 때 거품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품이 며칠 이상 지속되고 변기물을 내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매번 반복된다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는 물만 많이 마시면 거품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수개월 동안 방치하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신장 기능이 절반 가까이 손상된 경우를 수없이 목격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신장 손상은 초반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 외에는 특별히 불편하지 않다 보니 환자 스스로는 별일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신장은 점점 더 많은 단백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되고 결국에는 전신 부종, 피로, 고혈압,
빈혈, 심혈관 질환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나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긴 하지만 소변 거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질환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나이 탓만 하게 되면 치료 시기를 놓쳐 더 빠른 속도로 신장이 망가지게 됩니다. 또 다른 흔한 착각은 아픈 데가 없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정도로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품 소변은 이미 신장이 보내는 가장 이른 경고 신호일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불이 난 집에서 경보음을 꺼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오해와 방심은 결국 소중한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흘려보내게 만듭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물을 더 마시면 괜찮아지겠지, 나이 탓이겠지라는 자기 위안은 신장을 서서히 파괴하는 길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말고 주의 깊게 관찰하며 필요할 때는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신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활습관 관리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마시는 습관부터 염분 줄이는 방법까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생활습관은 물을 마시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거나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은 24시간 내내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 균형을 유지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일정한 양의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이 불규칙하거나 극단적이면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물은 너무 차갑지 않아야 하며 약 37도 정도의 온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으로 소량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약 30ml 정도가 적절한 수분 섭취량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 약 1.8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500ml 이상을 몰아서 마시지 말고 한 컵을 반 정도 나누어 30분 간격으로 마시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관리해야 할 요소는 염분, 즉 소금 섭취입니다. 소금은 신장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염분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은 과다한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은 서서히 지치고 손상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소금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오랜 기간 염분이 많은 식습관에 적응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줄이면 오히려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첫째 주에는 평소보다 약 20% 적게, 둘째 주에는 40% 적게, 셋째 주에는 절반 정도로 줄여나가는 단계적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국을 드실 때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음식을 조리할 때 간을 끝까지 하지 말고 식탁에서 직접 소금을 추가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가공식품, 햄, 라면, 인스턴트 음식은 염분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만으로도 신장 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수분과 염분 관리는 단순히 소변 거품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신장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덜어주어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꾸준히 올바른 물 마시기 습관을 유지하고 염분을 줄이면 신장이 해야 할 일이 줄어들고 혈압도 안정되며 결과적으로 전신 건강까지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지만 오늘 당장 한 컵의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것, 한 숟가락의 소금을 덜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신장을 지키기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관리 요소인 단백질 섭취, 운동, 수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으로 반드시 조절해야 할 요소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그 부산물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신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단백질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요소와 크레아틴인 같은 노폐물은 신장이 걸러야 하는데 이미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는 이 과정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약 0.8g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60kg 성인이라면 하루 약 48g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는 달걀 2개, 두부 반모, 살코기 소량 정도로 충족할 수 있는 양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몰아서 섭취하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이 한꺼번에 많은 노폐물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운동 역시 신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운동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근육에서 많은 노폐물을 발생시켜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은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가장 적합합니다.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은 예입니다. 운동 중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숨이 가쁘고 말을 이어갈 수 없다면 강도가 과한 것이고 반대로 너무 쉬워서 전혀 숨이 차지 않는다면 효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를 목표로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늘어나면서 신장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한 환자분들 중 신장 기능이 일부 회복되거나 악화 속도가 현저히 늦춰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 이상의 효과를 주는 신장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수면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할 때만 잠을 자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신장 건강에서는 수면의 질과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우리 몸의 장기들이 회복하는 황금 시간대인데 이때 깊은 잠에 들어야 신장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최소 2시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야 야간요로 인한 수면 방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자리에 누워 휴대폰이나 TV를 보는 습관은 뇌를 각성시켜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신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고 적절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질 높은 수면을 유지하는 것은 신장을 회복시키고 보호하는 핵심 생활 습관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보인다면 단순히 물만 더 마시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고 식습관, 활동, 수면까지 전반적인 생활 패턴을 바꿔야만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과 영양소가 신장 건강을 도와주는지, 특히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 속에 숨겨진 놀라운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매일 접하는 식품과 영양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단순히 간식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특정 과일 속에는 신장 기능을 회복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은 여름철 갈증을 해소하는 과일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신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식품입니다.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됩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데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특히 수박 껍질에는 과육보다 2배 이상 많은 시트룰린이 함유되어 있어 버리지 말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 껍질을 잘 씻어 함께 가라주스로 마시거나 꿀레몬을 첨가해 섭취하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과도 신장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 독성 물질과 중금속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오래 복용하면서 신장에 부담이 쌓이는 분들에게 사과는 신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를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신장 손상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임상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크랜베리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크랜베리 속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신장과 요로에 생길 수 있는 세균 감염을 예방합니다. 소변길에 세균이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잦은 요로 감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하루 한 잔 정도의 크랜베리 주스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소변길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과일인 체리는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특히 체리에는 멜라토닌도 포함되어 있어 저녁에 섭취하면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신장이 회복되는 시간대가 바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이므로 이때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체리는 신장 건강에 이중으로 유익합니다. 이 네 가지 과일을 어떻게 조합해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는 수박 주스를, 오전 간식으로는 사과를, 점심 이후에는 크랜베리 주스를, 저녁에는 체리를 섭취하는 방식으로 하루 식단을 구성하면 신장에 좋은 성분들이 하루 종일 끊임없이 공급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 악기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듯 각 과일의 성분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신장을 도와 종합적인 보호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장이 이미 많이 손상된 분들은 칼륨 수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과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당뇨를 가진 분들은 과일 속 당분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을 조절하고 혈당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일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신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생활습관 개선이며 과일과 같은 식품은 그 과정을 보조해주는 역할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수박, 사과, 크랜베리, 체리를 하루 이틀 먹는다고 해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 몇 주에서 몇 달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신장이 보내는 신호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소변 거품이 줄고 부종이 완화되며 피로감이 개선되는 변화를 몸으로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왜 지금 당장 실천을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과 공유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변에 나타나는 거품은 단순히 물을 적게 마셔서 생기는 가벼운 현상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세 사라지는 거품과 달리 작고 끈적하며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거품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단백뇨를 의심해야 하고, 이는 이미 신장이 손상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손상되는 과정은 단계적으로 조용히 진행되며 거품이 생기는 초기 신호를 무시하면 곧 부종, 피로, 호흡곤란, 식욕부진, 그리고 결국 투석이나 이식에 이르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발견해 적절히 관리하면 신장 기능을 회복하거나 최소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강조합니다. 작은 거품 하나가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물은 목이 마를 때만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소량씩 꾸준히 마셔야 하고, 체중에 맞는 하루 적정 섭취량을 지켜야 합니다. 소금 섭취는 서서히 줄여나가야 하며 인스턴트 음식과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말고 체중 1kg당 0.8g 정도로 조절하며 여러 끼에 나누어 먹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고 하루 30분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수면은 신장이 회복하는 황금 시간대에 맞춰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생활 리듬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일 속 성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박의 시트룰린, 사과의 펙틴, 크랜베리의 항산화 성분, 체리의 안토시아닌과 멜라토닌은 신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생활 습관 개선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본 소변 거품이 우연인지 신호인지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3일 동안 꾸준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지속된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이지만 그만큼 조기에 발견하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느꼈습니다. 꾸준히 관리한 분들은 분명히 나아졌고 방심한 분들은 안타깝게도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전자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나 혼자만 알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 친구,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장 건강이 취약해지는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소변 거품이라는 작은 신호 하나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유와 나눔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바로 실천하시고 가까운 분들과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의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